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간담체외과 강창모입니다. 제가 본 환자들의 느낌은 치료를 하려고 찾아보는데 걸리면 다 죽는다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치료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이거 치료해서 뭐하나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상당히 안타까운 거는 충분히 지금은 완치를 바라보고 이제 치료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무게감과 어떤 실망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치료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생존율은 지금 온고잉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잖아요. 본인 혼자가 아니고 그 주변에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또 지인들,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의료진들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내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지금 췌장암을 앓고 있는 여러 환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뭐 원인이라기보다 이제 위험 요소들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유전적인 성향, 유전적인 어떤 변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이제 많다고 하고 유전되는 병들이 있어요. 한 췌장암의 한 1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유전병들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성 췌장염. 이 오래된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이 돼서 췌장암의 원인이 된다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족성 췌장암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가족들이 췌장암인데 그중에 반드시 직계 가족이 있는 경우가 가족성 췌장암이라고 하는데 가족력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9배, 10배 정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유전 상담 카운슬링을 하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상당히 높은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요즘에는. 80세 이상의 췌장암 환자들이 이제 좀씩 늘어가는 정도이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당뇨가 이제 또 위험 요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음식 뭐 이런 것들, 뭐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또 과다한 육류의 섭취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이 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알려져 있고, 백해무익한 거죠. 담배, 비만 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은 계속 진행을 해도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췌장의 위치가 위를 들쳐야 그 밑에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췌장암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고 CT 같은 걸 많이 찍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많아서 진단 당시 이미 수술하지 못하는 3기나 4기로 발견되는 경우가 아직 많다는 게 이제 가장 큰 80% 이상 그 정도 되는 거고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췌장이 잘 안 나요. 우리 몸에서 췌장이 안 나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이 있어서 수술 후에 합병이 많이 생기게 되면 회복이 아무래도 늦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수술 후 빨리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도 늦어지고 하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항암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 췌장암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성상 치료제가 잘 침투를 못하게 암 근처로 수술하더라도 빨리 금방 재발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악성 중에 악성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악명이 높은 암입니다. 이제 절반 이상이 간이나 폐나 이렇게 전신 전이를 하게 되고 그래서 5년 생존율이 맥시멈해서 20%였던 이제 암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임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환자들이 어떤 췌장암에 대한 경각심 같은 거를 이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제 검진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예기치 않게 발견되는 분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들이 수술이든 항암 치료든 옛날과는 다르게 그 치료를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영양 상태도 좋아지고 또 이제 수술에 있어서도 표준적인 치료법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돼 있고 또 수술 후에도 설사 합병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약물로 혹은 시술로만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췌장암에 대한 근치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 또 하나의 또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와 동시에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암과 관련된 대증치료의 이 방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삶의 질과 함께 암 생존율도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증상이 없이 검진을 하게 되는 거죠. 검진을 해서 우연히 그냥 증상도 없는데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비특이적인 소화기 증상이죠.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좀 배가 좀 아프다든지 뭐 거북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경우, 또 황달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달. 그 췌장암 때문에 그 담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황달이 오게 돼서 얼굴이 이제 노래지게 되는 거죠. 황달에 의한 2차적인 변화가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든지 갑자기 변을 봤는데 좀 색깔이 좀 회색변이라 그러나요? 그런 뭐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당뇨, 없던 당뇨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평소에 당뇨가 잘 조절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조절이 안 돼서 인슐린으로 이제 뭐 조절을 더 세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될 수 있고, 췌장에 물혹이 많이 있는데 이제 물혹이 이제 대부분은 양성 물혹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악성으로 변하는 물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혹이 커진다든지 덩어리가 생긴다든지 물혹에 의한 췌장의 2차적인 변화가 생긴다든지 이제 암이 발생될 수 있다. 고 이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검진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아직까지 확증돼서 이제 임상적으로 조기 진단 방법이라는 건 없는 상태죠.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거 국가암 검사도 있고 그런 것들 잘 이용하면 그래도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위나 대장 이런 쪽에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확인을 해보면, 소화기관에 남아있는 부분은 간하고 담도하고 췌장이니까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싱해서 검진을 더 할 수 있는 좀 여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암 검사, 일반적인 건강 검진 같은 거는 꼭 빼먹지 않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췌장에 뭐가 있는 것 같다 합니다 하면 이제 주변과의 관계가 결국은 수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아주 정밀 CT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내시경 초음파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시경을 하게 되면 위 아니잖아요. 거기서 초음파를 하면 바로 밑에 췌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도 가능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MRI나 CT를 통해서 전신 전이를 확인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추가해서 몇 기, 1기, 2기, 3기, 4기라는 임상적인 기수를 진단하게 되죠. 첫 번째, 수술 가능한 췌장암이냐, 그게 대부분 1기, 2기거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수술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게 2기에서 막 3기로 넘어가는 환자들, 그런 그룹이 있을 것 같고요. 3기는 국소 진행형 췌장암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들을 침습해서 수술할 수 없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걸 4기죠. 4기는 전신 전이가 있는 전이성 췌장암. 이렇게 해서 4가지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임상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게 췌장이 크게 보면 몸통, 머리, 꼬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뒤에 기다랗게 누워지는 게 있죠. 요게 이제 췌장이에요. 췌장이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있어요. 췌장이 머리는 이렇게 12지장하고 둘러싸여 있고 꼬리는 이렇게 비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췌장이 이렇게 회복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이 머리에 이렇게 있다 하면 여기를 제가 없앱니다. 그러니까 췌장의 머리, 그 다음에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12지장, 그 다음에 췌장의 머리에 박혀있는 담도, 그 다음에 담도에 연결되어 있는 쓸개, 이 부분이 암이 지나가는 길들이 되겠죠. 우리 몸의 긴 소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간에서 내려오는 길 만들어주고, 남아있는 췌장에서 내려오는 길 만들어주고, 나머지 위는 이쪽으로 붙여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특히 이제 췌장, 이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덧나기를 자주 한다 했잖아요. 췌장이 상처가 잘 안 났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게 이제 최12장 절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수술 전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수술하게 되면 완전 길이 바뀌어져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몸통과 꼬리에 있는 경우는 비장까지 같이 수술하는 최미부 비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전체 췌장을 다 드러내지 않으면 완전한 암을 다 없앨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제 췌장을 다 절제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는 100% 췌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소화제를 계속 드셔야 되고, 당뇨가 100% 오게 되겠죠. 수술 후에 또 당 치료도 같이 하면서 항암 치료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다 드러내는 수술은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수술의 방법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수술 후의 관리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강경과 로봇 수술이라고 개복을 피하면서 작은 상처로 근치적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이 덜하면서 쉽게 환자가 회복하게 되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저희가 계속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트렌드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암의 크기를 줄여서 우리가 수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수술 전에 항암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우리 몸 어딘가에 미세 전이 된 세포들을 먼저 이렇게 없애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수술과 항암 치료에 그 짝이 있어야 완전한 암 치료가 되는데 그거를 확보하는 거죠. 항암 치료 먼저 해놓고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회복이 잘 안 돼도 이미 항암 치료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좀 변하고 있는 수술에 대한 이제 트렌드, 여러 가지 이제 다방면으로 새로운 치료에 대한 도전과 효과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젬시타빈 베이스로 한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이제는 폴피리녹스라는 새로운 강력한 항암제가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젬시타빈하고 또 다른 뭐 나파크리탁셀이라는 또 새로운 항암제가 나와서 이 병역 효과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예후는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인 거죠. 젬시타빈이라는 항암제로 전이암 치료했을 때는 6개월이었다. 예를 들어서 폴피리녹스 치료하면 12개월에 육박하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갑니다. 계속. 이게 상당히 독한 약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분도 컨디션이 너무 좋으시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는 과감하게 이제 맞아가는 걸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췌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일 치료법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 가장 중요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수술을 안전하게 하게 되고 또 조기 발견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어떤 이 톱니바퀴 같은 이런 이 상황들을 잘 이제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게 앞으로 관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